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중간고사 보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죠? 우리 중1 친구들은 원래 자유학년제라서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2개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소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수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였죠.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예쁜 수. 그런데 이 자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죠? 자연수 안에, 그렇죠,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을 했는데,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면서 그쵸, 뭔가 막 쓰고 싶은 게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1.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 1. 1은 그냥 1이야.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크게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했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약수의 개수였죠. 약수의 개수가 하나인 것은 1 하나뿐이었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약수가 없어. 나 말고는 나누어질 수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소수라고 했어요. 소수에는 2, 3, 5, 7 이런 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것이 여기 2. 유일하게 짝수죠. 자, 2의 배수들은 앞으로는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2라는 약수를 더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2 하나밖에 없으며, 또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는 중요한 애니까 살짝 기억해 둘까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이제 3개 이상인 것. 3개 이상일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합성수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 수를 합성해서 만든 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합성수인지 소수인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1과 소수 합성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수도 나왔고 1도 나왔으니까 이제 합성수는 1과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4도 될 것이고 6도 될 것이고 8, 또 9,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33은 소수이다. 소수이다 라면 33은 우리 3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3과 12를 더 약수로 가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약수가 이렇게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수가 더 있어요. 얘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2번.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우리 아까 했죠. 소수들을 쭉 살펴봤는데 모든 소수가 거의 다 홀수지만 유일한 짝수 2가 있다고 했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기억해 두자고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틀렸죠. 홀수가 아닌 것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어요. 3번.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이다. 이건 맞죠. 약수가 2개뿐인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하고요. 모든 소수는 약수가 2개뿐이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1은 소수이다. 자, 맞나요? 자, 요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소수 합성수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우리가 판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번은 1은 소수이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10 이하의 소수는 4개이다. 10 이하의 약수가 2개뿐인 수들 뭐뭐 있죠? 2,
3, 5, 7, 자, 11,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12 하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2, 3, 5, 7, 4개가 나오네요. 4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그리고 5번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그리고 C 곱하기 C 곱하기 C는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 곱하기 C의 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에 대하여 X-Y 플러스 Z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제곱이 뭐였죠? 자, 밑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게 n개만큼 있다. 만약에 a라는 어떤 수를 n개만큼 곱했다 그러면 우리는 a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밑에 있는 것을 밑이라고 하고 여기 몇 번 곱했니? 라고 하는 얘를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건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 A가 2개, B가 3개, C가 역시 C도 3번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A가 2번 곱해져 있으면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B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C도 1번, 2번, 3번 곱해져 있으니까 C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밑에다 써볼까요?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 곱하기 C의 Z제곱. 자, A, B, C가 서로 다른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비교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X, Y, Z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X가 2가 되고 Y는 3이 되고 Z는 또 3이 되겠네요. 자, X-Y 플러스 Z를 구해달라네요. X-Y 플러스 Z 구해주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서 계산 결과는 2가 되겠네요. 자, 답은 2번 아니죠? 2가 적혀있는 3번 그래서 번호 잘 확인하고 3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실수로 2번 이렇게 적는 실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리 없다고 웃겠지만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어처구니 없게도 생겨요. 우리 친구들은 한 명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소인수 분해가 바르게 된 것은 소인수 분해 뭐죠? 자, 어떤 수를 소수인 인수들로만 소인수가 소수인 인수였죠? 소수인 인수 인수는 곧 약수의 다른 표현이기도 했고요. 자, 어떤 수를 소수인 인수들, 즉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1번 54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세로 거꾸로 나누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2로 나누면 27 자, 이번엔 3으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자, 2가 한 번, 3이 3번이니까 54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3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2번 72도 아래로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36이 될 것이고 2로 나누면 18 또 2로 나누어지면 2, 9, 18 9는 3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네요. 2가 총 3번 2의 세제곱 3이 2번이니까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2의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3번은 우리 가지치기 수영도로 한번 해볼까요? 80은 2 곱하기 40 자, 40은 2 곱하기 20 자, 20은 또 2 곱하기 10 자, 10은 또 2 곱하기 5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 끝에 달린 얘네들만 읽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80은 소인수분해 하면 2가 4번, 그리고 5가 1번. 2의 4제곱 곱하기 5니까 3번은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120. 자, 120도 우리 120은 이렇게 해봅시다.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30, 자, 또 2로 나누면 15, 2로 아니죠. 3으로 나눠주면 5. 이렇게. 그럼 2가 3번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5가 2번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땡. 자, 180은 다시 수영도로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90, 자, 2 곱하기 45, 그리고 3 곱하기 15, 15는 3 곱하기 5.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지 끝에 달린 이 아이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80은 2가 2번, 3이 2번, 그리고 5가 1번. 그런데 3이 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3이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서 배수판별법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배수판별법 모르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2의 배수. 2의 배수는 1의 자리의 수가 짝수이거나 0인 수. 일단 1의 자리 수가 짝수인 수를 찾으면 2의 배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즉 0, 2, 4, 6, 8. 그 다음 자, 5의 배수 어떻게 찾나요? 5의 배수는 역시나 1의 자리의 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1의 자리 수가 0이거나 5인 수. 1의 자리 수가 0이나 5면은 20이다, 55다, 135다. 1의 자리 수가 이렇게 0이거나 5이면 5의 배수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의 배수.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3의 배수는 주어진 수의 각 자리수의 합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수. 자, 이것은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23이라는 수가 있다면 1과 2와 3을 다 더해요. 1, 2, 3. 다 더하면 6이 되죠. 6은 3의 배수예요. 따라서 123이라는 수는 3의 배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56이라는 수가 있다. 그러면 256의 각자리 수. 자, 우리 여기 일단 잠깐 지우고 갈까요? 자, 256은 2와 5와 6을 이렇게 합해주면 얼마예요? 7, 13. 13은 3의 배수가 아니죠. 13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56도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426 이렇게 할까? 8, 9, 13 여기 2까지 이렇게 14,260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를 다 더해봤을 때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 그러면 15. 다 더했는데 이거 3의 배수잖아요. 3 곱하기 5. 그러면 14,262가 3의 배수라는 거죠.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의 배수예요. 자,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같이 기억해두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9의 배수는 역시 각자리 숫자의 합이 이번에는 9의 배수인 수. 자,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인 거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라면 그거는 9의 배수가 돼요. 자, 요거를 세트로 같이 기억해 두거나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어도
우리는 3의 배수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소인수 분해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 또 하나 좀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이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떤 수가 됐든 맨 뒤에 두 자릿수, 맨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면 돼요. 이것도 어떤 건지 보면 어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긴 숫자라고 해도 요 맨 뒤에 10자리와 1자리수, 이 두 수가 20이잖아요. 20. 자, 20은 4의 배수죠. 자, 20은 4의 배수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512. 얘는 4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자, 12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512는 4의 배수 맞습니다. 자, 1321. 얘는 어때요? 21은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기억해 둘 거. 자, 2의 배수, 5의 배수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쓰고 있지만, 여기 3의 배수가 되는 거, 4의 배수가 되는 거, 요거 정도까지는 꼭 기억해 두고 적어 놨다가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소인수 분해할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 180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자, 우리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막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들이라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180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어요. 자, 여기를 세모 말고 이렇게 해보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어요. 자, 제곱이라는 거 뭐죠?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같은 수가 두 번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반복되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일단 180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2로 나누면 90, 2로 나누면 45, 또 3으로 나누면 15, 다시 3으로 나누면 5. 따라서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수였어요. 이게 180이었는데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함으로 인해서 두 번 곱하는 이런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2하고 3은 이미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 한번 놔주고 여기에도 한번 놔주고 이게 가능하죠. 자, 5는요. 5는 여기 하나 놨는데 여기에 5가 있어야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 5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5가 들어가줘야 여기에 5를 똑같이 나란히 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일단 이렇게 쉽게 이해했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수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우리가 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이면, 자, 모든 지수가 짝수일 때 우리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를 띠게 돼요. 그쵸? 여기도 짝수니까 두 개, 하나씩 한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우리가 18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5. 5의 지수는 적혀 있지 않지만 5가 한 번이기 때문에 굳이 1이라는 수를 적지 않았을 뿐 하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짝수계에 있는 것은 두 줄로 나란히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촥 두 줄로 두 줄로 세울 거야. 2가 두 개, 양쪽에 하나씩. 3도 두 개, 양쪽에 하나씩. 그런데 5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5 비었네요. 양쪽으로 두 줄로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쪽 거 똑같이 두 번 곱해서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제곱이 되게 한다라면 그 작은 수는 여기에 홀수인 지수가 홀수인 그 소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작은 것만 구하라고 하진 않고 가끔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로 작은 수,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사실 조금 더 얼마든지 같은 수를 뭐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더 넣고 여기 뭐 별이라는 수도 더 넣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화면이 이상해졌는데 180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180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그럼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1제곱까지 여기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5만 가능할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는 반드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수의 제곱이 되는 어떤 제곱이 되는 수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됐든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가 1일 때, 이 동그라미가 1일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수 5 곱하기 1의 제곱 5라는 값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풀었던 이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면 이 동그라미가 2가 될 때겠죠. 그럼 5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면 5, 4, 20 20이라는 수를 곱해도 여기에 5도 한번 들어가고 2도 하나씩 더 넣어서 제곱인 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수는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48과 약수의 개수가 같은 것은, 자,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1, 48, 2, 24 이런 식으로 쭉 구하지 않고도 약수 개수만 구한다라고 하면 48을 소인수 분해해서, 이번엔 수영도를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해서 2 곱하기 12, 자, 2 곱하기 6, 2 곱하기 3. 자, 역시 가지 끝에 걸려있는 2 4개 그리고 3 1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다면 이 소인수 분해한 결과만 가지고도 약수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수가 4개, 일단 소인수 분해가 됐으니까 지수에다가 1을 하나 더해주고 모든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그것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였죠. 여기에서는 48의 약수가 모두 10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 돼서 조금 더 똑똑해진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좀 뭔가 좀 멋있지 않나요? 좋아요. 48의 약수의 개수는 일단 우리 10개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른 수의 약수도 한번 봅시다. 소인수 분해가 돼 있으니까 바로 지수 활용해서 약수 구할 수 있죠. 1번은 세제곱 1제곱이니까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8개라는 걸 알 수 있고 약수의 개수가 같지 않죠? 자, 2번도 소인수 분해되어 있네요. 이거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자, 2번은 지수에다가 1 더하면 2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자, 그러면 3, 3은 9. 9개가 되네요. 자, 3번은 3의 1제곱인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1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2, 5, 10. 와, 10개짜리 찾았네요. 일단 정답은 3번. 자, 다른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2의 8제곱. 여긴 곱하기가 더 오는데요.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자, 지수가 8이니까 더하기 1만 해주면 바로 약수의 개수 9개 구할 수 있겠죠. 자, 5번. 약수가, 소인수가 하나, 둘, 셋, 4개나 되는데 지수가 몽땅 1이에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지막 11의
1 더하기 1. 자, 2가 한번 적어줄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4번이나 곱하니까 16번. 16이 나오죠? 16이 되겠네요. 16개. 자, 약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다면 이때 A, B는 서로 소여야겠죠?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을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똑똑한 중학생들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여기 서로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서로소, 서로소, 서로소. 자, 마지막도 서로소 하나 더. 좋아요. 서로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죠? 우리 두 수의 공약수가 오직 1분일 때 우리는 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죠. 두 수의 공약수가 1분이다 또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같은 말이 되죠.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분수에서는 분모 분자가 서로소 관계라고 하면 기약 분수가 되죠. 자, 우리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자, 기억 15와 87은 서로소가 아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기억 15는 3과 5로 소인수분이 되고 87은 자, 두 수의 합이 15죠. 그러면 3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얼마? 3, 2, 6, 3, 9, 27. 자, 29는 소인수니까 소수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3과 5, 3과 29, 3이라는 공약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기억은 서로수가 아닌 게 맞네요. 맞습니다. 자, 니은 2 곱하기 3 곱하기 7과 5 곱하기 7 곱하기 11은 서로소이다. 자, 공약수가 있나요? 공약수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 7이 있네요. 이렇게 공약수가 있으면 서로소라고 할 수가 없죠. 서로소는 공약수가 1분이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홀수인 두 자연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홀수인 두 자연수. 자, 뭐가 있을까요? 3이 있고 9가 있어. 자, 두 수는 서로소일까요? 3은 1 곱하기 3이지만 9는 우리 3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되죠. 즉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 3이라는 공약수를 갖게 되네요. 공약수가 1이 아닌 다른 게 더 있으면 서로수가 아닌 거죠. 자, 디귿도 아닙니다. 리을.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두 수의 공약수는 2개이다. 맞죠? 두 수의 공약수가 1분일 때 그럼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미안 다시.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두 수의 공약수는 2개이다. 맞을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두 자연수가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분이라는 거죠. 공약수가 1분이니까 1분이라는 건 뭐예요? 1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하나라는 얘기죠. 선생님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잠시 틀렸는데 미안해요. 자, 두 자연수가 서로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리을 3과 5가 있어요. 두 수는 서로소죠. 왜냐하면 3의 공약수 1과 3이고 5의 공약수 1과 5. 두 수의 공약수는 이렇게 1분이니까 두 수의 공약수는 1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두 수가 서로소라는 것은 이렇게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는 1개인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기억 1개.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75일 때 두 수 A, 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시간에.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75일 때 우리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최대 공약수의 성질. 최대 공약수가 무슨 성질이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있다라고 하면
두 수만이 아니라 그 수의 공약수는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되나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들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구해서 하지 않고 쉽게 볼까요? 4와 6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의 약수 1, 2, 4, 또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구해서 공약수는 1과 2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조금 더 똑똑해져서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였어. 최대 공약수가 2니까 우리 두 수의 공약수는 2의 약수 1과 2라는 걸 찾을 수 있지 하고 좀 더 똑똑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도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75라고 했으니까 두 수의 공약수는 바로 75의 약수인 거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가 75니까 75의 약수만 구해주면 두 수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수 A, 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75의 약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75의 약수. 일단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두 수의 합이 12니까 3으로 나눠지겠네요. 25. 자, 이번에는 5로 끝났으니까 5, 5, 25.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것의 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3 약수 맞죠? 5 약수 맞죠? 15 3하고 5 곱해서 15 가능합니다. 20은 약수가 될 수가 없겠네요.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여기에서는 2라는 소인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20은 75의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25는 5의 제곱. 자, 그럼 5의 제곱은 75의 약수 맞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개념이 약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단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소한 실수로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실수까지도 자기 실력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